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신설하는데 투자비가 얼마 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이제 제가 따로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설 강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그 강의를 준비하는 내용을 유튜브로 오픈을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사업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설고시원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신규 예비 원장님이 신설고시원 하려고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기존으로 이제 추가해서 현업 원장님이 못하네요. 현업 원장님이 요거를 이제 신설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뭐 차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시지만 이 신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설업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신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통점은 이제 새 거에 대한 거다. 그래서 좀 깨끗하고 좀 편한 고시원을 운영하고 싶다. 이게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얼마 드는지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 뒤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제가 신설을 했던 내용 중에 어떻게 이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설명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평에 대한 공간이 있어서 내가 공사를 하는데 이 투자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평당 공사비가 시장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뭐 10분이 넘게 계시지만 제가 공사할 때만 해도 사실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공사 업체마다 이제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불과 뭐 한 1년 전만 해도 뭐 300만 원 뭐 중반, 후반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에는 400 초반, 중반 또는 후반까지 평당 공사비를 이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뭐 공사가 아파트 값이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뭐 제가 그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430만 원에 대한 평당 공사비라고 쳤을 때 130평이다라고 하면 공사비만 5억 5,900만 원이 나옵니다. 벌써 이 영상의 얘기를 듣고 이건 내가 못하겠네 하고 영상을 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설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또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5억 5,900만 원이 공사비라고 하면은 이 공사비에 대해서도 부가세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10%라고만 잡았을 때 예를 들어 그냥 5천만 원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생각하면요. 그리고 또 건물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만 합쳐서 130평의 공사가 들어간다면 6억 5,900만 원이 내가 신설을 하는 총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떤 상가를 인수할 때 그게 건물주가 내놓은 상가거나 무권리라면 권리금이 없겠지만 어떠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여기를 이제 양도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그건 이제 권리금이 붙을 겁니다. 권리금이 뭐 바닥 권리여서 뭐 2천, 뭐 1,500, 뭐 2,500, 3천일 수도 있고 5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미니룸을 지금 다시 밀어서 신설을 할 수 없는 건 그 미니룸에도 권리금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이 있는 미니룸이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플러스 1억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권리금이 좀 적거나 무권리에 대한 상가를 들어가서 신설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130평이 아니라 100평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총 금액은 5억 3천인데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건 공사도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또 집기 세팅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무언가 또 구비해야 되는 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 금액이 처음과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을 했을 때하고 이제 끝에 마무리할 때도 똑같이 금액이 나왔었고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처음엔 지출이 되나 나중에는 거꾸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0%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이것보다 저렴한 경우는 이제 방 안에 이제 장롱 같은 거를 넣지 않습니까? 뭐 세탁기랑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을 놓을 때 장롱을 아예 짜서 마치는데, 그런 장롱을 빼고 이케아 제품을 세팅한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빠지거나 삼성이나 LG에 대한 어떤 가전, 에어컨, 세탁기 등이 아니라 그냥 좀 중저가로 넣는다 그러면 그 비용들도 좀 빠질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 금액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크게 대단히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땐 이 미비한 금액으로 볼 수도 있고, 결론은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가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나는 이 영상을 보고 공사비가 400 초반 정도로 알고 공사업자분을 알아봤더니 이분은 300만 원 중반에 한다 또는 300만 원 후반에 한다, 그렇게 견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 공사를 할 때 가전이나 이런 안에 있는 집기도 다 포함된 것이 맞는지,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는지, 뭐 예를 들어 용도 변경을 하는 비용, 또는 이제 건물의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모텔 같은 경우를 내가 신설 공사를 한다고 쳤을 때는 그 비용이 확 줄 수 있죠. 왜? 소방에 대한 부분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비용들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300만 원 초반이다, 중반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4월 11일에 이제 이 답사한 물건을 보고 현장을 보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 모습인데, 지금 저는 이제 이 공사를 할 때 저만 했던 게 아니라 저와 이제 같이 이 고시원 사업을 비슷하게 시작했던 분하고 이제 이 부분을 도와서 제가 좀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경험이 있던 분이 또 공사하시는 분도 알고 계셨고, 저한테 또 조언을 많이 해줘서 이 신설공사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기에는 좀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여기는 이제 연구소 학원 재단 건물에 2, 3, 4층이 비어 있었는데, 저는 이제 2층과 3층을 인수했고, 그 물건을 보러 갈 때요, 저희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복도폭을 1.5m를 이제 빼고 나머지가 양쪽으로 그 고시원 방들이 나오는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받고 얘기를 듣고 여기는 축 양쪽으로 빠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2층과 3층 바로 현장을 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답사 사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셨고, 현장 보고 바로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쓰죠. 월세 계약서는 저는 이제 재단 건물이기 때문에 재단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가지고 같이 월세 계약, 이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이게 또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액이 측정이 딱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뭐 어떤 월세를 조율한다는 건 이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가 정리가 되었던 부분으로 이제 끝난 부분이고, 관리비가 조금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미 그 재단에서 다 맞춰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월세 계약을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렌트 프리를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신설고시원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3, 4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평수가 물론 이제 작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3, 4개월 정도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만 한 달 또는 빨간 날 공휴일이 좀 껴있다면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월세 계약을 할 때 내가 용도 변경 신청을 해서 고시원으로 종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취소, 무효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공사하는 팀하고 미리 확인해서 여기는 고시원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 미리 체크했지만 또 공무원에 따라서 아니면 이 부분이 무언가에 맞지 않는 법규에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계약할 때 중요하게 넣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면도하고 건축물 현황도인데요. 이제 재단 쪽에 요청을 하거나 건축물 현황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고 그 현황도를 보고 나서 이제 가도면을 그려서 여기에는 방이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죠. 공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도 이제 소방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시원을 지었으니까 이제 소방 필증을 받을 수 있게까지 하는 게 마무리 공사가 되는 겁니다. 대리인 위임장은요, 이제 대리인이 직접 이제 여기 재단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건축사 통해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있어야 위임장이 있어야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 서류에 대한 부분을 또 넘기기도 하고 이전 피난 안내도를 보고 현장 실측을 해서 실제 공사하는 소장님하고 이제 건축사분하고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을 뽑자, 몇 개를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2층에 총 나오는 방이 13개, 3층에 13개, 그리고 공용 주방을 뺄 수 있는 외부에 하나, 또 한쪽도 방으로 뺄 수 있는 곳에서 저는 27개 중에 27개를 다 받았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사무실로 쓰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지 실제 방은 27개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에 대한 부분이 됐고요.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보완 사항으로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담당자 구청에서 이제 안전 진단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한지 이 진단을 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구청에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외주 업체를 맡겨서 그 업체가 그걸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서 하면 이제 외주 업체가 책임을 지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까지 해서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 처리 알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받았고 평면도를 그려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월 달 벌써 말이 되네요. 시간이 훅 가버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이제 현장을 철거하게 되죠. 저하고 저희 이제 사업을 같이 도와주시는 원장님하고 공사를 도와주신 소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싹 전체 철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죠. 다 천장부터 다 뜯어내고 또 배관 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철거하고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들지 내가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 처음 하는 상황에서는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지 않습니다. 철거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1차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한 이유는요, 이제 확정 일자 때문에 그랬고, 이제 이게 서비스 고시원으로, 숙박업 고시원으로 이제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미리 받아둔 건 확정 일자 때문에 그래서 업태는 소매업으로,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등록증과 상호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받아 주었습니다. 왜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데 소방 필증이 있어야 고시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일단 받아 두었습니다. 철거를 싹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철거를 싹 했는데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직 몰라요. 이제 6월 달이 됐는데요, 벌써. 이렇게 창문이 이쪽에 있고 아주 기둥들이 있구나.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까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예민한 작업이고 지금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누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배관의 막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설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사하는 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설 공사를 여기 말고도 다른 곳을 한 곳을 다
똑같이 같은 소장님한테 했지만 정말 제가 10번을 가면 거의 뭐 10번을 다 계실 정도로 제 거를 신경 쓰면서 정말 내 것처럼 공사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또 AS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또는 다다음 날까지는 오셔서 처리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 설비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배관들이 물이 흐르는 건지 잘 몰랐는데, 건물에는 메인 배관이 있어요. 그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을 이 설비 작업을 해서 메인 배관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메인 배관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래층하고 맞춰서 뚫으려고 지금 이제 뚫고 있는 거고요. 건물주하고의 계약을 할 때 저희는 올 외창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 기존에 있던 거 있으면 뜯어서 활용을 하겠지만, 공간이 창문이 더 나와야 된다면 그 벽을 이제 뚫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요. 동의를 받고, 배연창, 그러니까 연기가,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올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배연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 부분을 또 창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가서 어디 부분에 방이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하면서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화조, 이제 하수구 배관 작업을 하죠. 이제 다 배관 작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보일러에 대한 배관도 같이 깔렸습니까? 하수 배관하고 같이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양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미콘 공구리 작업을 합니다. 뭐 평수에 따라서 뭐 레미콘이 지금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차 4대 반을 레미콘을 부었거든요. 이 부분이 양생이 마르는데 또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생 작업을 딱 해놓고 이제 추가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창호 공사 하죠. 기존에 있던 창을 뜯어가지고 창에 있는 부분을 맞춰서 하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쇠처럼 나와 있는 건 화장실에 환기구를 틀면 그 환기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다 화장실에 놓을 자리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이실 거고, 창호를 어떤 곳은 이제 이렇게 2개의 창이 있는 곳이 있고, 건물상 하나만 창문이 된 곳도 있습니다. ALC 벽돌 공사인데요. 이제 이게 벌써 지금 6월 말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ALC 벽돌을 할 때, 이때 어떻게 방이 나오는구나가 조금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몇 호 방이겠고 이렇게 입구가 되고 이쪽에 방화문이 설치되는구나 하고 이제 보여진 장면들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정확히는 확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대리석도 붙이고 조금의 화장실에 변기나 세면대도 앉히고 이러면 좀 보이실 건데, 이제 갔을 때마다 이제 같이 소장님하고 상의하면서 이제 구조를 만들어간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목공 작업, 화장실 또 방수 작업하는데, 이 화장실은 저희 소장님은 이제 화장실을 한 5번 정도 방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죠. 왜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에서 결론적으로 누수가 생기거나 방수 결로가 생기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주 예민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있고, 보통은 이제 이쪽 라인, 그러니까 방에서 봤을 때 이쪽 라인에 허리까지만 벽돌을 쌓고 유리부스를 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하셨던 신설을 먼저 하셨던 원장님이 우리 이제 벽돌로 쌓자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벽돌로 쌓았습니다. 먼저 해본 입장에서 유리부스를 쌓게 되면 그 실리콘에 있는 틈으로 벌어지면 나중에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뭐 이쪽으로 물이 새거나 그런 건 없고요. 굳이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화장실에 씻을 들어가는데 여기가 뭐 유리가 뚫려 있어야 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공사를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에어컨에 대한 부분에 배관을 놓을 것, 뭐 책장, 옷장, 뭐 세탁기 들어갈 공간들을 놓을 위치를 미리 이렇게 공사하면서 적어 놓은 겁니다. 타일 공사를 붙였어요. 이제 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화장실부터 좀 이렇게 붙였는데, 조금 이제 모습이 나오고 이제 방화문에 있는 틀도 끼면서
같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제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체크하는 부분이고, 공사하면서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화장실 너무 좁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방이 공사할 때, ALC 벽돌이 올라갈 때는 좀 커 보였다가, 또 뭐 지나면 또 작아 보였다가, 또 나중에 또 가구가 들어오면 또 커 보였다가, 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벌써 이제 7월 달이 됐습니다. 복도에 대한 타일을 다 깔았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고, 이 타일은 그러면 그냥 공사하는 분에게 해주세요 하는 거에 아니라, 제가 이 타일을 파는 곳까지 직접 하남에 가서 이 부분을 다 제가 색깔을 고르고, 벽에 있는 것도 고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하게 됩니다. 신설 공사를 하게 되면요, 그 잘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부분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나, 또는 잘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맡겨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공사를 해서 하게 되면 집긴 이런 걸 하고 싶고 타일 이런 거 하고 싶고 하는데, 저도 했던 분의 얘기를 듣고 시행착오를 또 옮겨서 했고, 또 두 번째를 또 같이 보고 한 입장에서 세 번째도 또 더 부족하고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된 것대로 딱 만들어서 정형화해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템파보드를 치게 되면 사실은 고시원에 이 방염이 아닌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시원 복도 내에 지은 게 아니라 입구 들어가는 외부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이었고요. 이제 방 데코 타일을 이제 깔게 되고, 도배도 하고, 이제 간판한 사장님하고 어느 위치 정도의 상호를 넣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소장님께 이게 그냥 보이면 그러니 이제 간접등을 넣어서 자동으로 좀 불이 센서로 켜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세면대, 그리고 이제 유리, 거울,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있고, 이게 또 그 변기가 치마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기본 거보다 좀 더 비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세제나 이런 걸 놓을 수 있게끔 수건이나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옆에 그 변기를 청소하는 이제 호수건을 놓으려고 했다가 이게 좀 공간이 안 맞아서 요건 또 철거를 다시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배까지 하고, 이쪽 방 라인은 창문이 하나여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전구가 들어갈 곳을 뚫어 놓고 자리를 잡아 놓은 공간입니다. 이제 장롱이 들어가죠. 장롱에 대한 색깔도 보통 하얀색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단계보다 두 단계 높은 단계로 진행을 했고, 세탁기 들어가고요. 냉장고 들어가고, 전자레인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3단 수납에 옷장들 넉넉하게 들어가고, 딱 끝까지 올려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 공간이 나중에 또 곰팡이가 피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조금 띄어서 이렇게 작업하고, 화장실에 대한 이제 샤워 이제 부스까지 설치했고, 요런 중간에 안에가 보이지 않게끔 마감 처리한 것까지, 그리고 여기 입구 쪽 들어온 안쪽에 유리에 대한 어떤 그 길이와 폭까지도 다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판 작업합니다. 저는 이제 메이킹 스테이라는 상호를 선택해서 그 특허 출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기까지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걸 검색해서 저한테 손님인 척, 입실자인 척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인수고시원을 하고 있는 곳에 얼마 전에 수강생으로 들어오신 분이 1년 전에 내가 사실은 손님인 척 전화를 했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신설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 저와 상담을 요청해서 진행을 하거나, 차라리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주변에 신설 고시원이 있다면 그 원장님한테, 나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인데 뭐 예비 원장이 되려고 지금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이 답변을 얻기 편하지, 원장님이 되면요, 이분이 전화 왔을 때 이게 부동산인지 일반 방을 찾는지, 아니면 공부한 학생인데 뭐 저희 뭐 4명이 들어갈 거고 3명이 들어갈 거고요, 빈 방이 몇 개 있는지 조사하고 방 가격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상대방한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예의를 지켜주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다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간판 작업하고 일부 가전들을 비치하는 작업들을 해서 합니다. 전자레인지와 사실 냉장고도 저는 일부러 컬러가 있는 걸 넣었어요. 하얀색에 세탁기도 하얀색 이렇게 하지 않았고, 좀 뭔가 좀 갖춰진 느낌이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색깔 있는 걸 선택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방 집기 완료까지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침대에 대한 3단 수납 들어갔죠. 에어컨, 그리고 책상, 장롱, 붙박이 맞춰 들어갔죠.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면 방에 이런 기둥이 있는 방, 내력벽 기둥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맞추는 폭의 침대 폭이 기존에 뭐 몇에 몇을 하신다 그래도 이런 건 좀 맞춰가지고 짜서 조금 더 작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있고, 방 구조마다 또 달라지는, 화장실이 이렇게 옆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신설공사의 가장 중요한 건 공사고, 그걸 옆에서 좀 케어를 해주거나 먼저 한 경험자의 얘기는 반드시 중요하고요. 방 안의 완성도는 사실은 장롱입니다. 장롱을 제가 알기로도 이 장롱 해주시는 분이 신설공사의 어떤 장롱의 90% 이상을 이분이 하고 계신데, 워낙 바쁘셔서 장롱에 대한 소통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퀄리티, 또 책상에 대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그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킹 스테이 프리미엄 원룸 테일입니다. 제가 공사할 때는 이렇게 위에 간접등, 수면등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했고, 이런 그, 보통 커튼으로 하지 않습니까? 커튼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방연 블라인드 하는 공장을 찾아가지고 블라인드로 작업을 했고, 이런 비용들은 공사 비용에 따로 뭐, 들어가는 걸 제가 좀 직접 좀 하겠다 해서 좀 되게 저렴한 곳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했고, 방사진이 또 플레이스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좀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불하고 소품하고 진행을 좀 구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탁기에 이렇게 좀 검은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 또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또 이런 제품을 또 구하기나 이런 냉장고 색깔이 있는 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 한 세트의 의자로 보이시겠지만 요것 또한 제가 또 별도로 구매를 한 거고요. TV 역시도 끝에 보면 하얀 선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요것도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요청을 드린 거며, 데코 타일 색깔 또한 제가 지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봐야 되는 공정 일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다면 조금 가지고 와서 맞춰서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세탁기 건조기를, 여기는 저희는 이제 같이 겸용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빨래를 했을 때 뭐 간단한 뭐 티셔츠나 아니면 뭐 속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조대를 아예 설치를 해서 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방에 그러면 꿉꿉한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입실자분들에게 좀 나갈 때는 환기를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작은 디테일이 이 방을 선택하는데 또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화장실도 보통은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깔로 타일을 까는데 저는 베이지 색깔로 좀 추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 좀 그런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뭐 지금 뭐 세 가지 정도의 이미지만 보여지지만 그 TV와 또 LG U 플러스에 대한 셋탑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래서 전원을 온오프를 키는 리모컨과 채널 음량을 조절하는 그 부분이 리모컨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해야 될 것 같고,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끝에 공사한 작업에 문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도 하고, 문이 좀 뻑뻑해서 안 닫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 추가 외에도 신설을 하고 나서도 이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되고 또 봐야 되는 것들, 좀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것들은 뭐 한 번, 두 번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설 공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을 달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 신설에 대해서 유튜브로 다 드릴 수 없는 것들, 진짜 나는 신설을 하고 싶은데, 상담에 대한 부분으로, 유료로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설이 아니라 나는 인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이제 1월 8일 하고 1월 10일 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주셔서 6주 강의를 같이 하는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